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, 인싸뷰입니다. 오늘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관님으로 불러드리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이제 어떻게 다른 호칭으로 불러드려야 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지금 후보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. 예. 예비 후보지 않습니까? 예비 후보시니까 그래도 또 예비 후보보다는 이 장관님이 좀 더 이렇게 좋잖아요. 아닙니다.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네.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거 승리의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영등포 을이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영등포는 좀 어떻습니까? 이렇게 만나보시면 좀 민심이나 이런 게 좀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? 영등포는 뭐 그동안 영등포 갑 지역, 을 지역 네. 그 12년 동안 예. 전패를 한 지역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곳이다. 네. 격전지다. 근데 네. 또 한편으로 국회의사당이 자리하고 있는 네. 상징적인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10년 넘게 두 곳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뭐 우리 당 입장에서 상당히 이건 아쉽다. 아쉽다. 그렇게 그 만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잘해라라든지 뭐 이렇게 좀 하시나요? 이번에는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. 좀 바꿔야 된다. 이런 그 주민들의 갈증 같은 게 상당히 뭐 폭발할 지경이다. 제가 느끼기에는. 네네.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국민의힘이 뭐 최선을 다해서 또 단결을 하면은 네네. 저는 뭐 반드시 필승하리라고 확신합니다. 알겠습니다. 먼저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여쭤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제 대담을 하셨잖아요. 혹시 보셨나요? 제가 어제 실제 선거운동을 10시 반까지 했습니다. 늦게까지 그래서 보진 않았지만 또 아침에 뭐 뉴스 같은 거를 보고 간접적으로 저도 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. 좀 뭐 스크립트도 이렇게 쫙 그냥 어차피 있고 이래서 네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가장 대통령이 궁금했던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어떻게 나올 것인가였는데 이제 그 답변을 보면 이제 뭐 요약을 하자면 정치 공작이긴 하다.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. 이게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다.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럴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단호하게 할 땐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다. 뭐 이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제 뭐 어떻든 지금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왔지 않습니까? 이 이슈가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안경을 끼고 본인 스스로의 그 틀에서 이거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.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그런데 뭐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어떻게 국민들이 인식할까?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대통령께서도 그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또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제가 아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화끈하지 않습니까? 본인이 아마 제가 짐작컨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.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. 더 하고 싶지만.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또 지금 시국이 이제 총선을 불과 2달밖에 지금 남겨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정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참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또 정무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. 저는 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100점은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매정하게 정말 단호하게 끊지 못했다. 이렇게 본인 스스로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고 자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참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. 이거 아쉽다는 표현에.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것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. 이런 그 재발 방지책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이슈가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무리 선거도 중요하고
뭐 하지만 다 여기에 지금 매몰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뭐 고물가다 뭐 저기 고급니다 해서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? 또 국제 정세도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고. 네.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고,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야 그렇게 정쟁의 그 한 가운데에서 네. 이게 발목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만은 피해야 되지 않냐. 뭐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대통령이 어쨌든 뭐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국민들께서 바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 또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. 그거랑 괴를 같이 하는 어떤 말씀이시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 이제 대안 얘기를 또 하다가 이제 제2부속실 설치 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지금 아직 비서실 쪽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어요. 근데 그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네. 제2부속실의 기능이라는 게 네.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출직이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대통령의 배우자는 선출직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그런 그 공적인 그런 또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그 제2부속실을 설치하자 말자는 핵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그런 활동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자. 네. 이런 취지로 그렇죠. 저는 이해를 하고 네, 있습니다. 일정이나 이런 거. 네, 네. 그래서 뭐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, 네네. 이제 뭐 제도적으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. 필요하다. 특히 국민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, 네. 오히려 또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도 그동안 쓸데없는 그런 오해, 네. 또 억울함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네네. 그런 적극적인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뭐 제도 이점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어제 사실 좀 뭐 일정이 공교롭게 같은 날 이제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그 관훈클럽 가서 이제 사실상의 기자회견 원래는 토론회지만 또 길게 하셔서 이제 또 정치 공작이고 뭐 이렇게 비슷한 멘트들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? 요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활동, 어떤 언급들. 뭐 기본적으로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저희 당이 상당히 저는 그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새롭게 주었다. 예. 또 활력이 상당히 생겼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, 이번 총선은 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본인 스타일도 상당히 그 실용적이고 또 뭐 본인이 어떤 거취에 대해서도 과거의 정치인들 같으면은 뭐 계속 고민한다, 뭐 또 국민들 생각을 해본다, 뭐 이렇게 시간을 끄는데 네. 본인이 아주 딱 해서 난 불출마다. 네. 이렇게 거취를 선명하게 정하지 않았습니까? 네.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이번 총선 행보에 총선 준비에 나서지 않을까. 네. 많은 사람들이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